이란과 종전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횟수가 최소 39번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이란이 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하고 미국은 반격을 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 관리용 멘트일 뿐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부터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눈앞에 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We have had very strong talks. We'll see where they lead. We have major points of agreement. I would say almost all points of agreement. 지난 4월 임시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도 타결이 임박했다며 군부를 떼었지만 공언한 시한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And now they both agreed through me to stop, and we're in the final throes of what will be a very good deal.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합의가 임박했다고 언급한 사례만 최소 39차례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들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장 관리용 구두 개입이거나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종전 논의가 교착 상태를 거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뿐인 평화 속에서 결국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격추되자 미군이 전격적인 보복 공습을 개시한 겁니다. 이란 역시 곧바로 전면적인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레인과 요르단,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전쟁이 100일을 넘기는 동안 백악관에선 합의 임박이란 말이 무한 반복됐지만 현실은 다시 전쟁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을 전면전 재개의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만큼 미군 기지 피해 상황에 따라 중동 전체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자, 미국, 이란 전쟁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참 진짜 어렵네요, 이 전쟁도. 이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서로 이제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력 응징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너무 오래 끌어왔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헬기 사건에 근거해서 이란을 아주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네, 이런 글을 이게 올렸습니다. 굉장히 말이 센데 또 다른 데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공격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공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 그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 정말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란이 해야 할 일은 단지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어제 이란을 강하게 때렸고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 역시 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핵심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위협은 결코 힘의 과시가 아니며 오히려 이란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 드러내는 절박함의 방증일 뿐이다. 이란은 국가적 단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그 어떠한 압박이나 위협에도 굳건히 맞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면 봉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란 중앙군사본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안 이게 좋아요. 이제 좀 저는 걱정되던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기까지의 상황. 네, 아직은 저는 사실 기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은 기싸움. 왜냐하면 그 MOU 체결을 막 하면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그거에 반해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를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맞아요. 네타냐후 총리한테도 멈추라 그랬고 이란도 중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상황이 이제 아파치 헬기가 아파치.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미군이 사망하지 않으면 네. 자기가 전쟁을 다시 일으킬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파치 헬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다만 그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것을 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쏜 게 토마호크 미사일 48발을 공격을 했는데 예, 그랬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이게 순항 미사일이고 굉장히 정밀 타격용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그 데미지, 피해를 주려고 했던 그런 미사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정말로 이란을 굉장히 세게 때리려고 하면 네. 통상 미군들이 하는 게 전략 폭격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밤을 갖다가 폭탄을 엄청 싣고 와서 뭐 통상 그렇게 해서 작년 12일 전쟁도 끝내버렸던 것처럼 벙커 예. 버스터를 막 어마어마하게 핵심 주요 지부에 떨어뜨리고 이랬을 텐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한 1,500km를 날아가서 10m 오차 안에 떨어뜨리는 굉장히 정밀 타격 미사일입니다. 요거를 갖고서 특히 그 이란군 방공 시스템, 뭐 레이더 이런 데를 공격했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위협용이다. 그러면서 종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기싸움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역시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제가 저번에 6.25 전쟁 말씀드리면서 1년을 사실 전투를 하고 2년을 협상하면서 고지전이 벌어졌듯이 예. 그런 식의 공방의 고지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기싸움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우려스러운 게 이란이 이제 다시 폐쇄시켜 버리겠다고 네. 했던 것이 그걸 풀려면 또 어떻게 하냐 또 협상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또 뭐 발표한 것 같던데요. 발표했죠. 했죠. 했죠. 거봐. 이 발표도 문제야. 하고 미군도 발표했고 그래서 인도 그 배를 맞춰갖고 인도에서 그 미국 대사를 초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예.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기싸움으로 더 간다. 조금 더 세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MOU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이란도 양보할 명분이 생기려면 예. 판이 한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판이 결국 이러한 공방전으로 조금 세게 갈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그 토마호크 49발 그거를 굉장히 그 위기감의 증거로 내세우던데 그거는 또 아니라는 예,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어제 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경로를 이탈할 정도의 이게 위기냐 거기에서는 저도 이제 지금 방금 장군님 말씀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시간을 끌면서 이란의 놀라운 회복력이 그 군사기지 회복하고 네, 뭐 다 복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란이 이런 상황에서 이란 동결 자금을 미국이 풀어주면 네. 이란은 그 전보다 전쟁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네 가지 구체적인 핵 문제, 네네네. 그 이슈에 있어서 이제 앞부분은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장기간 20년 아니 15년에 15년. 거의 합의했다는 거 하고. 그거는 됐고. 그다음에 핵 보유 희석하는 것도 방법적인 면에서 미국에서는 어디까지 양보를 했냐면 미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만 있다면 어디서 하는 건 상관없다라고 상관없고. 했고요. 예. 이 두 가지는 거의 해결됐는데 세 번째 이제 새 기지를 미국은 완전히 없애는 거 원하는데 한 개는 남겨두겠다는 게 이란의 완전 말고 네 번째가 이제 불시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요 네 가지 이 3사가 합의 안 된 거거든요. 예. 아마 저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협정은 서명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요거야. 버티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걸 서명하기 전에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하는 자산 동결. 미국을 못 믿겠으니까 자산 동결을 풀으라는 거고. 예. 네. 트럼프는 그걸 풀어주면 더 세지잖아. 더 세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못 풀어주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르무즈인 거예요. 호르무즈가 지금 누가 컨트롤하고 있느냐가 애매하잖아요. 이란은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통제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가 200척을 내보냈다. 실제로는 한 100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 3주간. 네. 3주간 미국이 소위 말하는 프리덤 프로젝트를 포기는 했지만 약간 비밀리에 경호 비슷하게 조심스럽게 불 끄고 지나가는 걸 한 70척에서 100척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원래 괜찮을 때 하루 통과량인데 지난 3주 동안 트럼프는 이제 두 배로 튀어서 200척 내 덕분에 지금 가서 유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번에 양쪽에서 또 내가 지금 누가 지금 여기를 통제권을 통제하고 갖고 있느냐 있냐. 이 기싸움이다 지금 두 개.
그럼 뭘 기싸면 그냥 둘 다 풀면 되지. 그럼 네. 풀면 돼. 뭐 기싸움하고 앉았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MOU 합의가 왜 안 됐냐. 본인이 서명을 안 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계속 이란한테 얘기하는 거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비밀 통로라는 게 오만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예, 불 예. 끄고 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보호하는 작전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실 대단한 군사 대단한 작전이 군사작전이 아니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불 꺼서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니까 이쪽으로는 안 가더라.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붙어서 와. 불 끌어오라 해서 그거 이제 백척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발표됐으니까 이제 그건 또 통제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란 입장에서는 밝혀져서. 글로 돌아다녔네 이렇게 돼버리는 네.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럼 위험하네.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공개되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통제가 더 세질 수 있다. 이제 위험해. 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그게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시켰던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란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아마 조금 더 자기네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핵심 쟁점은 핵 사찰 문제이겠네요. 맞아요? 네, 네. 핵 사찰. 그래야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그거는 오바마가 화법이 되게 가르치듯이 합니다. 트럼프는 그걸 너무 싫어하고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자기 인생에 가장 모욕적이었대요. 더러운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오바마 8년 동안에 물러갈 때 인기도 지지율하고 자기 처음 들어올 때 지지율이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오바마하고는 이겨야 되고 JCPOA 이걸 다 깨버린 것도. 그 바이든은 오바마의 졸개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낫게 포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결자금 아까 말씀하신 게 JCPOA를 깨면서 지금 17억을 오바마가 JCPOA가 합의됐을 때 17억을 보잉 수송기에 넣어서 돌려줬습니다. 네. 근데 그게 JCPOA 합의금이 아니고 원래 이란이 미국에다가 무기를 사겠다고 줬던 돈을 돌려준 건데 그걸 갖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하면서 JCPOA를 깨버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동결자금 37조 원 240억을 자기는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합의보다 더 나쁜 거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결자금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제 무력 시위만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오바마가 문제네. 아니야. 왜 그렇게 가요? 오바마 때문에 얘기하시면 안 돼. 오바마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네. 그리고 거기에다 한 오바마. 가지 더 숨어 있는 이유는 흑인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백인에 대한 우월주의를 근데 말이 우월주의지 사실상 오바마에 대한 컴플렉스.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컴플렉스. 땡깡. 열등감. 네. 네. 트럼프가 알아야 될 것이 이란이 누구 편인가를 지금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만 있으면 이란을 다 무너뜨리고 이란을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그 단계는 불가능한 게 확실해졌고요. 지금 묻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60% 440km를 이란이 그냥 가만히 두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앵커니 표현대로 이거 계속 쪼리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60%를 90%까지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미사일을 이란이 회복하는 속도를 보면 원심 분리기도 크게 타격을 안 입었거나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이란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은 이스라엘과 근본적으로 대립을 할 수 있는 핵무기를 차세에 가지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그걸 돌리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도청이 하나가 밝혀졌는데요. 당시에 미국이 때렸을 때 완전 파괴됐다는데 그거 이란 고위직끼리 얘기하는 게 이거 별거 없네. 타격 안 입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도청으로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어요. 그 트럼프가 자랑했던 게 제대로 치명적으로 그 기지를 못 때렸어요. 그 완전히 파괴 못한 거예요. 게다가 아까 쪼린다 그랬는데 쪼린 게 450kg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1톤이나 있다고. 11톤. 11 총액은 약한 것까지 합치면 11톤이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전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받는 인물이 네타냐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네타냐후에 대한 애정은 확실히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총선이 이제 헌법상으로는 늦어도 10월 27일까지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근데 네타냐후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트럼프한테 물어봤는데 네네. 여기에서 그 트럼프의 답이 요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ABC 뉴스 기자가요. 네타냐후의 10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계속하길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전시 총리 아니냐. 와, 이거는 서로-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요. 서로 욕설 한번 주고받더니 완전히 지금 쏠았네. 요거 완전 버리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가 아주 다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집권당이 바로 공식 성명을 내버렸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한다. 왜 그렇게 읽어요? 제가 정확하게 읽었어. 정확하게 읽었어요. 야, 바로 너무 다급해가지고 바로 성명을 내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요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수순이죠. 그렇습니다. 요건 예, 됐어. 요거는 예. 네타냐후는 뭐 예.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럼 말도 또 들었잖아요, 최근에는. 음. 공격하지 마. 그러다 혼자 남는다 했죠. 딱 그만뒀잖아요. 그래, 예. 요건 앞으로 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닐 것 같다는 같습니다. 생각이 예. 특히 이렇게 전쟁 국면처럼 가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란하고 직접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에 헤즈볼라를 완전히 없애고 싶은 게 목표인 거지 네.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음. 그런 것이 자칫 자기 때문에 이쪽 상황이 중동 정도에서 나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말을 들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타냐후한테는 저게 치명적인 게 트럼프는 여지껏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 여론은 점점 네타냐후를 싫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저런 일을 벌이면 선거에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를 버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미국 없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를 충분히 버려서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오. 네타냐후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네, 그러면 네타냐후 국민들이 버려요?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오. 그런 일이 괜찮네.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 괜찮네. 우리가 좀 전에 가장 큰 요소로 요거를 삼으면 되겠네. 그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조기 총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전시 총리지 임시 와, 총리지. 그거 뼈 아프다 네, 진짜. 뼈 아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EU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여기에서 그 거의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들이 다 담긴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좀 중단해라라는 예. 것들을 또 촉구했고,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한 우려를 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 관련해 가지고 평화를 강조했고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북한하고의 대화는 좀 어려워지네요. 네, 요거는 요거는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북한을 우리가 우리한테 적대적 두 국가, 제1의 적대국, 뭐 불변해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남쪽에서 이 북한을 문을 열기. 그러니까 예전에 통일을 지향하고 같이 대화할 때는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이 문을 열게 좀 압박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외교력도 강하고 국력도 강하니까 아예 뭐 가깝게는 러시아, 중국들을 이제 저희가 설득하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님 가신 것처럼 EU나 국제사회를 통해서 분명히 남한하고 우리 협력해야 북한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압박감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항상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문을 열게 해서 국제사회로 나가게 했다면 이제는 조금 전략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 어쩌면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북방 정책처럼 네. 우리가 더 국제사회에 힘을 보여주고 외교를 통해서 북한이 변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EU하고 기여의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나토 국가들은 전부 방위비를 인상을 시켜야 되고요. 지금 거의 2% 수준인데 그걸 3.5% 나아가서는 5%까지 수준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미국 무기를 계속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토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별로 이제 더 이상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대체를 찾아야 되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미국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유럽은 반도체 장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고 있지만 반도체 독립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과 같은 나라와는 결정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EU와 협업을 해서 EU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해줘야 건 되는구나. 좋은데 우크라이나 정도만 갔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핵과 남중국해 대만 문제까지 언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북한과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중국 쪽으로 훨씬 기울어 있는데 네. 그럼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적대적 관계를 정산하고 대화를 하려면 서구 유럽 국가들보다는 중국이 훨씬 중요한 통로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성명들을 실익도 없이 계속 발표를 하면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차원적 외교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왜 여기까지 갔을까라는 건 좀 의문입니다. 아니 그럼 이번 공동 성명을 뭐 북한은 뭐 당연히 뭐 기분이 안 좋을 테고 중국은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 수이면 중국은 상당히 기분을 안 좋아하죠. 안 왜 좋아할 자국과 수준이에요? 이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국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회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만들어놨죠.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한국이 유럽에 가서 음. 지역 국가도 아닌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중국으로서는 기분 안 엄청나게 좋아요? 기분 안 좋죠. 아니 맨날 하던 말 아니야? 현상 그러니까. 변경을 위한 일본 근데 이게 국가인데. 지금 틀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틀? 지금 그러니까 이번이 왜냐하면 8박 9일 동안에 지금 만나는 벨기에, 네. 그다음에 EU, 이탈리아, 미국하고 안 좋죠? 또 교황청 만나서 북한 방문 요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미국하고 안 좋은데 G7에서 프랑스가 초청을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UAE, 남아공, 브라질, 인도, 미국이 싫어하는 캐나다까지 뭔가 미국에게 뭐죠? 미국의 린치를 당하는 국가들이 뭔가 연대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놨는데 네네네. 그 틀이 좋아. 그 틀이 연대는 틀은 좋은데 좋아. 이 지금 내용 출발이 뭔가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나 이런 걸 흐트리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반대하는 미국의 저런 횡포에 대해서 연대하는 게 좋았을 텐데 역설적으로 그 전에 미국이 강조하던 거 또 EU 유럽이 계속 한국한테 우크라이나 무기 대라 참전해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확인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중국 가서는 대화로 끌어내라고 부탁해놓고 또 북핵을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뭔가 또 진영이 미국 쪽 진영하고 중국 쪽 진영하고 만들어져 버렸는 그래서 틀은 너무 좋은데 내용을 이렇게 했다. 제 짐작에는 네. 아직까지는 미국을 자극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미국 있다고 자극. 봐요. 지금 가서 벌써 연대가 확실해지면 지금 전쟁에 있는 트럼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이해는 하나 이 내용은 조금 더 그냥 영혼 빠진 상태로 더 밋밋하게 했어야 됐다. 밋밋하게. 참 요럴 때는 최진봉 교수님이 좀 그립네요. 네. 뭐 하나마나 아니. 근데 참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렵긴 어려워. 외교가 어려워. 여기도 챙겨야 되고 여기도 챙겨야 되고. 근데 이번에 반도체 얘네들한테 또 많이 팔아야 되니까 얘네 듣고 싶은 얘기도 해줘야 돼. 이게 참 어려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골치 아픈 변수를 골치 아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폰데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위원장은 독일 국방장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EU 중에서도 굉장히 광생인 노선이었고요. 나토가 미국을 통치했을 때
뽑혀서 지금 2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럽 국가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 없는 유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에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EU 국가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저물고 있는 해외 입장에서 옛날 레퍼토리를 해주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했다는 게 예.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좀 잊혀져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거기도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 전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이렇게 가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패트리어트 체계가 아예 방공 체계가 안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문제여서 그걸 계속 EU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방공 체계를 좀 갖다 달라. 자기네 죽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그 3일에서 6일 동안 그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 국제 경제 포럼 러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3에서 6일 동안 그 우크라이나가 여기다 대규모 드론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고향입니다. 대규모 드론 공격을 해갖고 석유 터미널이 화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키우 수도에다가 미사일 73발, 드론 656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우 전쟁이 이란 전쟁 때문에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였고 이러한 차원에서 EU를 이제 대통령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EU 측면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거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EU 얘기를 안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쟁을 아직도 치열하게 하고 그럼요. 있군요.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끝내는 거예요? 거기도 정말 희한하게 누가 키 잡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푸틴이 잡고 있는 푸틴이 잡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그럼 왜 안 끝내? 거기도 그러니까 정말 이란 전쟁과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둘 다 그냥 이렇게 딱 중간에 서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진전은 되지 않고 계속 드론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소모전하고 있는. 왜냐하면 러시아가 완전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다 내놓을 정도의 완전 항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이 이란한테 완전한 예. 항복을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아직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전쟁의 변화가 되면서 예전 같으면 그 물리력 대 물리력, 전투력과 전투력이 붙어서 끝났는데 이제는 이제 드론, 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무기 체계가 나오면서 통상 약소국이라는 이 나라들이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군사력이 막 밀려가서 땅 따먹기식의 전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까지 가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이란 전쟁도 벌써 100일이 넘어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있는데 미국 이란 전쟁 끝나겠죠? 이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누군가는 이걸 또 장기전을 예상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구티에레스가 그 재밌는 말에 ceasefire이 아니라 lesser fire이다. 그러니까 이게 휴전이 아니고 전쟁이 낮은 강도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휴전 뭐 종전 얘기하면서 지금 조금씩 계속 전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수 없죠. 하나는 뭔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내일 끝난다는 말을 38번 예. 했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그 38번이에요? 어쩐지 내가 좀 피곤하더라고. 그럼 나도 여기서 한 38번 하는 거야. 어쩐지 피곤하대. 아니 근데 이번에 생일도 좀 우리가 기대했고 월드컵 기대했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렵네. 그런 계기가 이제 저는 9월 24일 아직 미중 정상회담 2차가 미중 정상회담으로 또 보고 그래서 계시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 어렵네. 어려워.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